안녕하세요. 영국 점성학 강성원입니다. 오늘은 2023년을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윤석열 정부 1년 8개월 동안 예측했던 내용 중 국내 정치 주요 사건을 되짚어보고 이어서 어떤 일들이 진행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국가운을 예측하면서 뱀의 목에 위치한 심장이 드러난다는 별의 영향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고통과 상실을 겪게 되고 여당은 분열과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8월 아버지 죽음으로 인한 상실, 장모 구속으로 인한 상실, 강서구 보궐선거 참패로 인한 상실, 이재명 대표 구속 실패로 인한 상실, 최근에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인한 상실까지 겹치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별의 힘은 내년 3월까지 지속되기에 국회 쌍특검 발의와 양평 고속도로 이후 해병대원 순직 사건 공론화에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해병대원 사망 사건은 잠시 잊히는 듯 했지만 지금은 특검까지 가야 한다는 여론마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해병대 사건 공론화를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2022년 초에 했던 예측 때문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논하면서 집무실 위치로 국방부 청사 자리는 군이나 경찰과의 대립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자리이니 이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대장동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법은 대통령 취임 전 일을 문제 삼는 것이지만 해병대원 순직 사건은 대통령 취임 이후 문제여서 사건의 무게가 다릅니다. 만약 특검까지 이어진다면 역사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을 대표하는 유사명 전 총경을 영입한 것에 이어 군을 대표하는 박정훈 수사단장 영입까지 성공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총선을 4개월 앞둔 지금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사퇴, 장제원 불출마 등 내부 분열과 총선 지지율 하락으로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는 9개월 전 정치실록 동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게 되면서 2024년 3월 전후로 대표 자리가 위험해진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내년 3월 전후로 대표직에서 물러났겠지만 총선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인지 예측보다 3개월 빠르게 사퇴가 결정된 듯합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을 향해 쓴소리하지만 결국 하나의 몸통으로 다시 연결되는 전략이 필요하니 이준석 전 대표를 잡아야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정치 전략과 야망, 적당한 야비함을 가진 인물입니다. 지금도 신당 창당을 이유로 국민의힘과 대통령을 비판하면서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묘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2022년 국가운에서 만약 2022년 하반기에 신당을 창당한다면 지지를 받게 되고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었는데 지금 이준석 또는 이낙연 중심의 창당은 시기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수락했다고 하는데 한 장관에도 국민의힘에도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1년 전 한동훈 장관을 예측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화살의 역할이지 사냥꾼의 역할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보이지만 실상은 서로가 양날의 검을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칼날이 서로를 향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한 장관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 장관은 올해 5월부터는 흐름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보통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납니다. 운의 흐름이 일관적으로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일정 수준 올려놓은 후에 갑자기 끌어내려 큰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정치 입성은 큰 충격을 위한 전주곡이 아닐지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국가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격당하게 되고, 일부 야당 정치인들은 대통령의 권력에 항복하여 화해의 손을 내민다고 했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이재명 리스크를 운운하며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도 찬성했었고, 일부 의원은 탈당을 하기도 했습니다. 황소자리 15도와 목성의 만남이 뜻하는 두 가지 의미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정당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이 대표로 법적인 처벌을 받아서 자기 희생을 한다는 것과 강력한 법안 발의로 국민에게 보상받는다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법적인 처벌과 자기 희생은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이고, 강력한 법안은 특검 발의입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주식, 금융시장 관련된 법안이 특히 중요하다고 했으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중점을 두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단순하게 표를 받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꽃놀이패를 손에 쥐고 총선에서 승리한들 180석 거대 정당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과거가 되풀이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국가운에 의해서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의 힘이 더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해병대 사건 특검은 총선 후에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과시켜야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주변 국가들의 전쟁을 겪으면서 정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국가가 행복하지 않으면 개인도 행복해지기 어렵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가보다는 소수 특권층이나 측근 세력을 위한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총선을 의식해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거대 야당이라는 권력을 국가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파벌 정치에만 사용해 왔습니다. 결국 두 정당 모두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건 50보 100보입니다. 지금은 국가가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해지는 시대입니다. 정치 과제가 변했다는 걸 빨리 인정하고 대한민국이 행복해지는 정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윤석열 정부 1년 8개월 동안 예측했던 내용 중 경제, 국제, 외교 주요 사건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점성학이었습니다.